강변을 해서 하게 됩니다.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재수없는 이야기입니까? 늦게 왔으면 늦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수혈구역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니까 돈이 아까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자, 15배가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 그때 말하는 시 재정이 파탄 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시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게 우리나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지만 정말로 자치정부 체제에서는 파탄 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으십니까? 이러겠죠. 야, 무슨 오페라 하우스야. 야, 짓지 말지.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5배를 들여.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호주 시드니 시민들 사이에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로또입니다. 지금 로또는 원래 한 개인이 가서 무슨 큰 돈을 벌려고 일확천금을 로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가 뭐냐면요. 크게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데 너무 좋은 일을 쓰면 재미없으니까 그중에 한두 명은 돈을 벌어서 재미를 붙이는 방식이 로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또도 제가 아는 한 70몇 %가 아마 좋은 데 쓰이고 있을 겁니다. 이 로또 제도를 호주 시민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시드니는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지금 모두 알게 됐죠. 오페라 봐보시면 재미없습니다. 오페라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모두 가서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건축을 구경하실 때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들은 보고 재미없습니다. 건물이 정말 멋진 건물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느끼실 때 좋거든요. 여기는 지금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사진 한 방 찍으면 좋아할 건물인데 이 나무 하나가 독특한 나무 하나를 지어서 그 도시가 확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름답다거나 좋다거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대표 사례가 이 에펠탑입니다. 말씀드렸던 에펠탑은 그때도 난리 났습니다. 이거 못 짓게 하려고. 아마 에펠 이걸 지을 때 이게 평생 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었죠. 그것도 지을 때도 이제 에펠은 자기 돈으로 짓습니다. 하도 반대하니까 내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요료로 2년 만에 모두 본전 뽑은 다음에 에펠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아주 선구자적 자질이 있는 거죠. 이 사진만 보면 어울리세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본 사진을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냥 그 정원 본 사진을 주로 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좀 이거 오바인 같지 않나? 근데 이게 사실은 절대로 예쁘지 않아도 좋은 건축이 되는 건가? 저희 건축 구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이것은 100몇 년 지난 일이고 앞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한 60, 70년 전 얘기인데요. 최근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스페인 그런 도시에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 도시가 자 조금 이따가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위 어떤 도시가 됐냐면 우리가 스페인 여러분 여행 가시면 우리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만 가시잖아요. 뭐 세비야 가더라도 소위 루트에 벗어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하시면 화면이 안 나온다고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좋은데. 예. 그 도시에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도시를,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한 가지, 저 말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경쟁 시대가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 시대,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한국인 정부가 광주 시민을 살려주지 않아요. 광주 시민이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산업을 가져오고 우리가 알아서 도시를 가꾸어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의 책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중요하고 시의회도 중요하게 된 상황이 현재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되기 전에 먼저 다른 외국의 유럽의 도시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광주가 이런 키워드 하나를 갖게 됩니다. 문화도시. 이것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도시와 문화도시는 같은 말입니다. 도시는 모두 문화가 있는 도시지. 도시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연이 많이 열리고 연주회가 열리고 그러면 문화도시인가요? 혹은 그 도시의 화가가 엄청 많으면 문화도시인가요? 혹은 뭐라고 해볼까요?
그거는요, 인구 수에 비례하고 그 소에서 그 문화를 소비할 경제력에 비례하는 게 심플하게 문화 도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서울이 최고의 문화 도시입니다. 2등은 부산 도시고요. 광주는 인구 대비도 떨어질 뿐더러 경제력 비하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 도시 이제 골랐어요. 근데 문화 도시가 우리가 만든 컨셉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고른 컨셉이었습니다. 지금 빌바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게 스페인 지도에서 여기가 마드리드이고 여기가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이 북쪽에 빌바오가 있는 겁니다. 이 북쪽에 북쪽 끝에 맞으면 우리 아주 변방입니다. 근데 여기가 묘하게 인구는 작게는 40만, 메트로 하면 100만, 우리로 말하면 광주 동구, 서구 중심은 40만 정도 되고요. 광산구 하면 100만 되듯이 그런 도시입니다. 상황이 비슷하죠. 또 하나 상황이 비슷했던 것은 여기가 바스크 독립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2004, 5년인가 갔는데 그때 시청을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기관총을.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데인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상황이 테러를 하고 하는 거기여서 이 도시가 저희가 문화도시를 한다고 할 때 아주 지겹게 샘플이 되었고 이 상황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럽의 몇몇 도시들이 특히 철강과 조선의 도시들이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 일거의 도시가 괴멸 수준으로 망해버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도시들이 글래스고도 그러고요, 셰필드도 그러고, 볼티모어도 그러고, 서구 유럽 도시들이 전부 다 조선과, 왜냐하면 철강 산업이 있으면 조선을 하고 싶으니까 연결된 사업인데 그 도시로 산업인명 이후에 소위 잘 살았던 도시들입니다. 도시가 순간에 망해버린다고요. 망해버린 원인이 우리 포항제철과 현대조선 때문입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 도시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가 망하느냐? 광주는 기아자동차가 없었다고 제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망하면 그 도시는 폐허로 변할 거예요. 그 정도 상태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폐허간 도시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도시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두 절치부심해서 어떻게 도시를 활성화시킨 것인가를 연구를 하겠죠. 이 연구를 해서 모든 도시 노력을 하죠. 나라에다 도와주고 해서 난리를 핍니다. 아까 볼티모어도 그렇고 셰필드도 그렇고 지금 다 잘 살게 되었는데 글래스고우라는 도시가요, 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거든요. 성공했다고 평을 받는,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래스고우라는 도시는 스코틀랜드의 주도인데요. 저희가 우리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를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익숙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구분하는데, 글래스고우 도시가 도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도시를 다시 문화도시 컨셉을 살리자라고 하면서 어떤 일도 하게 되냐면 마일스 베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를 걸어가면요, 옛날에 도시들이 전부 대리석 만들었는데 도시가 자동차 매연에 긴 시간 매연 느껴가지고 도시가 전부 다 까뭇하게 된 거예요. 검정색의 돌들의 도시로 바뀐 거예요. 돌 도시여서 뭘 하냐면요, 도시 전체를 벽을 그라인딩 하게 됩니다. 그라인딩 했더니 너무나 예쁜 아이보리색의 대리석 도시가 싹 바뀐 거예요. 도시가 이제 환해진 거예요. 도시가 이제 일단 환해지죠.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을 가면 저는 철근이 나와 봅니다. 우리 가면 안 돼. 근데 걔들은 그렇게 집을 비싸게 지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가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빌바오는 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유럽의 변방이었고 별거 아닌 도시예요. 이 도시가 문화도시 컨셉을 주워냅니다. 제가 갑자기 대학교 강의처럼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순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무슨 일로 산업 체계가 변화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또 활성화되면 다양한 고용 창출이 또 생기게 되고요. 이거 되는 순간 사회 기반 시설이나 문화 예술 시설이 더 확대됩니다. 이미지가 구축되죠. 이미 구축되면 이걸 갖다가 다시 도시를 마케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좋다 생각하고 또 더 새로운 사람이 유입됩니다. 유입돼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자, 도시가 망하는 방법은 한마디 고리가 끊어지고 뒤로 돌면 도시가 그날짜로 망합니다. 뒤로 돌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어디서부터 하면 되지? 새로운 산업체계가 변하면 되나?
지금 우리가 뭘 하냐, 광주의 일자리에서